오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그 발언과 관련된 논평입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2.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야나 또는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은 90%를 훌쩍 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되라는 것이냐 베드로가 되라는 것이냐면서 민심을 거역하고 대통령을 옹위했습니다. 우리 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을 집권 여당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정현 대표를 향해서 박근혜교 사이비 신도 같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 대표가 사이비가 아니라 박근혜교의 충실한 신도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처럼 여기는 것은 이정현 대표의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자유에 충실한 이 대표가 집권 여당을 보수 세력을 대변할 정치적 자격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 홍정길 원로 목사의 하야 호소문을 이 대표도 읽고 깊이 묵상하길 권고하고 싶습니다. 20여 년간 북한 동포를 도우면서도 북한 체제를 비판해온 홍 목사는 북측 인사로부터 민주화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고 국가 최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일화를 전하면서 이 나라를 농단하고 당신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모든 사악한 세력들과 함께 무너지십시오. 그것이 대통령께서 짧은 시간에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홍 목사의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화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화를 위한 도정 앞에는 진보와 중도,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 김 전 실장이 연루됐다는 진술과 정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 씨를 알지 못한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이 와중에 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유경재단 관계자는 지난 87년 유경재단 분규 당시 김 전 실장이 최태민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재단을 방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평검사 시절인 1972년엔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국장을 지내면서 지금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992년 대선 직전엔 보교리를 먹으며 우리가 남이가 라며 관건 선거를 논의했습니다.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갈등을 조장한 인물입니다. 김 전 실장의 악행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인사와 보도, 이사회 등에 개입했고 정윤회 문건 특종을 한 세계일보와 기자에 대해 압박과 사찰을 했으며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조연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즉각 수사해서 40년에 걸친 악행을 끝내야 합니다. 다음은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공개하는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늘고 유신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 파괴 부분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보수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정부의 일방적인 주입식 보수화 교육으로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국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정교과서 공개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박근혜 게이트가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될지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정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추진은 고사하고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의무실장의 해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오늘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의무실은 청와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도 직원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정 의약품 구입에 대해 국민의 비난과 조롱을 고산병 핑계로 해명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의무실이 직원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같은 주사제를 왜 대량으로 구입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가 아닌 피부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주사를 왜 세금으로 구입했는지, 또 이 주사들을 누가 맞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태반 주사를 먼저 요구했다는 초대 주치의의 증언은 국민들의 의심과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선 의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주사제 구입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면 됩니다. 감출 것을 다 감춘 채 엉터리 의학 지식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